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몸이 안 좋아졌었어 가지고요. 조금 뜸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유아 영어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수많은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특히 이제 영어 상담일 경우에 이제 유아나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얘기를 이제 초반에는 꺼려 합니다. 이제 목표죠. 우리 아이 영어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로망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거를 목표로 좀 두세요. 말은 이제 겉으로 하지 못하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뉘앙스를 보면 유창하게 말하는 거, 말하는 거에 굉장히 주안점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부모님들은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이제 틀려지죠. 그 입시랑 그다음에 이제 성적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게 되고요. 유아나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은 말하기, 유창한 말하기에 그게 로망인 거죠. 외국 갔을 때 외국인들하고 막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비행기 탔을 때 외국 스튜어디스랑 또 얘기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목표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제 엄마표 영어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성공했다는 사례를 보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보면은요, 성공 사례가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가 성공한 사례가 직접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유학을 가거나 그 외국에 이제 연수를 갔다 온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국내에서 엄마표, 아빠표 영어로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러는데요. 제가 성공한 사례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없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꺼려지는 게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직접적인 사례를 들자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신뢰가 가고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거니까 조금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팔불출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니까 좀 그렇게 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듣기에 조금 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나름 우리 애를 예를 들 텐데요. 우리 아이가 7살 때 이렇게 이제 누웠을 때 이제 자기 위해서 이제 누웠는데 이제 영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엄마 아빠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뜬금없이 뭐지?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영어 이렇게 영상을 볼 때 영상을 이렇게 보게 하죠. 흘려듣기를 합니다. 흘려듣기를 하는데 자기는 단어를 거의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는 그 영상에 퍼센테이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단어를. 근데도 이상한 거는 그 얘기를 다 알아듣겠다는 거죠. 흐름도 알고 내용도 알겠다는 겁니다. 저가 이제 같이 봅니다. 가급적 시간이 나오면 영어 흘려듣기 할 때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요. 들어주는 척을 하죠.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묻진 않습니다. 저 단어가 뭐냐, 얘기가 뭐냐, 줄거리가 뭐냐, 이제 애한테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흘려듣기는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끔 물어봅니다. 뭔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뭐고 제가 주인공이 뭐 해서 뭐뭐 하다. 그럼 나중에 그래 이렇게 가고 이제 애가 잘 때 밤에 제가 그 해석을 봅니다. 이렇게 쭉 보면 맞아요.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흘려듣기가 이게 성공을 확인하는 그 단계였으니까요. 그때가. 그 전에도 애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얼추 맞게 얘기해요. 그 단어도 모르는데도 그 흐름을 문맥 유추를 해가지고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해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원문을 보고 내용이 얼추 맞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거를 설명한 게 저한테 맞았어요. 되게 감동이었고요. 그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계속 좋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가 서울대를 가고 그런 연고대를 가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듣지를 않아요. AFKN이라고 옛날에 미국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군들이 보는 방송이 한국에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영어를 좀 듣기 위해서 좀 미국권 영어를 이제 영화도 보고 시사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혼자. 그때가 제 얼핏 기억이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5, 6학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AFKN을 틀어놓고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그게 안 들렸습니다. 뜻이 뭔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게 우리 아이는 나중에 영어를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 일단은 몇 살 때부터 했냐면 우리 아이는 이제 4살 때,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은 이제 3살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영어 동요 있죠? 그거는 틀어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로 이동할 때,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엄마표 영어 1편에 저기 올려놨는데요. 그걸 틀어주고, 그 다음에 애니까 애가 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말에는 베이비 TV라고 있습니다. 베이비 TV. 유튜브에도 있는데요. 저희 TV 보는데, SKT BTV인가요? 거기에 베이비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인가요? 그걸 연결해가지고, 그걸 틀어줬었는데요. TV가 나왔었는데요. BTV에서 베이비 TV라고 이제 아주 단순한 그걸 말하는 거를 애가 아침에, 일요일,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나중에 효과가 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외국어를 못하게 되죠.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는, 나이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보다 배로 힘든 거죠. 그리고 거부감이 막 느껴집니다. 국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나 초등학교 부모님이라면 어릴 때일수록 빨리 접해 줘야 돼요. 언어를 접해 주시기. 그래서 흘려듣기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흘려듣기는 언제 했었냐면, 뽀로로 있죠? 뽀로로를, 4, 5살 때, 이제, 1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글 영어 있죠? 한글로 된 뽀로로 1, 2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뽀로로 1, 2가 있어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다운받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알아보시면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예전에 저는
55 치고 그 주소를 쳐가지고 그걸 다운받았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번갈아 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죠. 근데 흘려듣기를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그 3편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이가 이해를 못해. 말이 빨라지니까 뽀로로 3편은. 근데 어쨌든 1, 2편을 아이가 보고 이해를 하고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4살, 5살, 6살까지는 얘가 뽀로로를 좋아하니까요. 뽀로로로 집중적으로 흘려듣기를 했습니다. 여기. 근데 매일 했으면 좋았을 수 있는 모르는데 매일은 못했고요.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틀어줬었습니다. 여기 보게 하고 이제 흥미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거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뭘 보여줬냐면 개인적으로 페퍼피그 그 1편에도 얘기했는데요. 페퍼피그도 좋아했습니다. 얘가 잔잔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좀 영국식 발음이었죠. 미국식 발음은 조금 공부할 때 약간 좀 그래요. 발음이 정확하게 안 하죠. 뭐 이렇게 묵음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국식 발음을 좋아합니다. 이게 단어 외울 때도 편하고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퍼피그로 갔고요. 페퍼피그가 이제 넷플릭스에도 있어가지고 넷플릭스로 넘어갔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이제 넷플릭스로 넘어가서 넷플릭스에는 페퍼피그가 이제 시리즈가 유튜브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거기서 많이 찾아서 페퍼피그를 보여줬죠.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는데 아이가 이제 좀 중간중간에 제가 포기는 안 했을 텐데요. 이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너무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조금 집중력이 아이들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한 5분 10분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왔다 갔다 하고요. TV로 저는 일부러 그 작은 탭이나 PC로는 잘 안 보여주고요. 그 TV로 연결해 가지고 보여줬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가고 장난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틀어줬어요. 그냥 틀어놨죠.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강요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들으라고. 근데 워낙 어리니까 그때 뭐 5살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간혹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컨퓨즈라는 게 혼란스러운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답답하니까 컴퓨터 저기 나오는데 저기 뭔 단어냐 이렇게 뭔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거 저거 궁금해하는 뭐 그런 뜻 아니야 이런 거죠. 궁금해하다라는 뜻으로 컴퓨즈. 근데 원래 뜻은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건데요. 얼추 비슷하게 그 의미를 애가 해석을 하는 걸 느꼈어요. 몇 번 이제 중간중간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그거에 맞는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효과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고 나중에는 그거를 단어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 단어들이죠. 대부분 뭐 가르쳐 줘도 애가 뭐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아이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안 건데요. 그 책을 펴놓고 그 단어를 아는 거 있냐 말을 이렇게 해주면 다 알았어요. 거진 다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반에 이제 그때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단어들 나오면 물어봤습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물어보면 얘가 이제 짜증내니까 다 물어보면 거진 다 알았어요. 그게 이제 되게 신기한 건데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들을 애가 정확하게 추상적인 것들도 대부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 새끼 더클링 그거 그 오리는 아는데 오리 새끼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유추를 하더라고요. 그림을 보고. 그게 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주입을 안 해도 웬만한 거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들 있죠. 아이가 보이는 것들은 다 압니다. 이게 단어를 유추해서 그 의미를 새겨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흘려듣기를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열의 9은 아마 실망을 하실 겁니다. 이게 효과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애는 뭐 집중도 안 하고 딴짓하고. 근데 괜찮습니다. 딴짓 해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겁니다. 듣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죠.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계속 주입해봤자, 들려줘봤자 이해 못한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 동화를 보여줄 때 이제 토끼가 나와요. 그러면 레빗이라고 이게 뭐 얘기를 하겠죠, 영상물에서. 근데 또 다른 영상을 보면 또 토끼가 나오는데 레빗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보면 또 레빗. 그러니까 영상에 보는데 그 토끼가 나올 때마다 소리가 레빗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저게 토끼가 레빗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걸 기억하는 거죠. 원어민 습득 방식입니다. 이게 그 이미지, 우리가 보는, 아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볼 수 없는 거는 이제 하기 어렵고요. 영어 뜻을 다 아이가 알아듣습니다. 이게. 안 그렇다고 말하시는 분 있는데, 흘려듣기가 큰 효과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엄청납니다. 단 나이가 뒤로 갈수록 이제 아이가 많이 이제 유아에서 초도, 골드타임은 7살입니다. 6살, 7, 8, 요때 6, 7, 8때 굉장히 빨리 아이들이 흡수를 해요. 더 어렸을 때는 동요를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뭘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외국어, 미국 영어를 이렇게 풍부한 접촉.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슬슬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그때 흘려듣기를 하는 것보다 목표를 바꿔야 되죠. 리딩을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하는 거는 냉정하게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리딩으로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흘려듣기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흘려듣기를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하루에 영어 단어를 뭐 10개, 뭐 20개까지 외울 수 있겠죠. 근데 듣는 것만큼 빨리 많은 양의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우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유아나 초등학교 때는 많이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나이대에 틀려져요. 나이대에 따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좀 나중에 보고요. 이제 그 목표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흘려듣기가 안 되는 단계가 된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쉽게도 그런 나이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러면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리딩, 읽고 해석하는 거를 아주 잘하는 거죠.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커서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애들 보낼 때 영어 1등급 받는 애들 있죠. 걔네들 말 못해요.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못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대학 가서 1등급 받는 애들, 수능, 그런 애들 대학 가서 그 회화반 있죠. 6, 7개월 지나면요 엄청 잘해요. 집중적으로 그것만 막 하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그 목표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요. 흘려듣기는 아주 훌륭한 마법과 같은 그 도구입니다. 우리가 원어민 환경이 없기 때문에 흘려듣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있다고 치면 그 원어민 환경이죠. 그러면 말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어차피 말할 수뿐이 없는 환경이니까. 그리고 말이 계속 들리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외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단계가 말하는 거를 잘하는 거는 제일 어려운 단계가 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은 6개월만 미국에 가 있어도 말을 잘합니다. 그래도 웬만한 말을 잘해요.
근데 책을 못 읽을 수 있어도 말은 잘합니다. 유창하게. 생활 영어를. 근데 이제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뭐 못하겠죠. 그 아이가. 근데 공부로서 하긴 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대안으로 흘려듣기를 하고 통으로 암기를 하고 문장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흘려듣기는 매우 중요하고 또 영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흘려듣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영상으로 하면 안 되고 듣기 있죠. 그냥 소리로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흘려듣기. 영상은 뭐 부작용이 크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아까도 토끼 있었죠. 토끼가 막 움직일 때 레빗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영상과 언어를 딱 결부시켜서 단어를 외우고 습득을 합니다. 원어민 습득 방식이죠. 근데 소리로만 들으면요, 그거는 효과가 덜하죠. 효과가 덜하니까요, 영상물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유아 영어나 초등 영어에서는 많이 뭐 보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저기 런닝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런닝맨 보듯이 그 흘려듣기를 했으면 더 엄청난 성과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유튜브나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트로는 리딩 게이트나 리틀박스 뭐 그쪽을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흘려듣기를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어리다면 이미지와 그 소리를 일치시키는 그런 낮은 단계에서부터 자꾸 들려주면 좋고요. 다 아시다시피 흘려듣기는 재미있는 거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흥미를 그나마 갖는 거. 1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워요. 아이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영상이라 해도 애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장난치고 딴짓하고 그러는데요. 그 10분이 중요하긴 해요. 10분 들려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좀 지나면 효과가 나와요. 너무 어려운 거를 하면 안 되고요.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거 잘 골라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아이가 뭐 3살, 4살이어도 심하게 뭐 영어를 들려주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꼭 들려는 주셔야 됩니다. 꼭 들려는 주셔야 돼요. 동요 같은 거 있죠. 뭐 단어를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발음이나 액센트나 근데 파닉스에 익숙해지는 거죠. 파닉스 얘기는 다음에 또 할 텐데요. 책 읽기는. 그래서 흘려듣기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흘려듣기가 정 안 될 경우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많이 들어서 영어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아이인 경우는 별도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이어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흘려듣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꼭 참아야 되고요. 애한테 자꾸 물어보면 안 되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쓰는 거는 영어를 싫어하게끔 하는 원동력이에요. 막 장문하고 그러죠. 막 문법도 안 좋습니다. 문법은 되도록 뒤에. 저는 뭐 문법 안 가르칩니다. 조금씩은 하죠. 하는데 많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법이 들어가면 이 언어를 학문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막 습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 원어민 습득 방식으로 유사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 없이 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